가해자가 우선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근데 그 아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기 자녀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연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간혹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네, 부산 경남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센터 최미란입니다. 네, 강원 원주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여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호남 맡고 있는 황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수도권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안 처리해 가는 과정 중에서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피해자만을 위한 학교폭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왕따나 아니면 따돌림 이런 일들을 겪고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큰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많지 않고 늘 이 학폭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우선이 아니고 가해자가 우선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늘 안타까워했고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고민하던 와중에 이 학가협을 제가 만나게 됐고요. 멘토들도 변하고 학부모님들 변하고 그 변화하는 모습이 참 보람되었었고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즐겁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위로 상담은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한 상담인데요. 지역에서 아니면 학교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상담입니다. 1호 상담의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이해나 공감력이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피해 부모님과 전문 상담사가 2인 1조로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하는데 좀 더 그 피해 부모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또 전문 상담사는 이제 이 부분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죠. 어떤 어머니 경우는 처음에는 이 상담 정말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해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1호 상담가 선생님께서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해기를 더 늘리면 안 되나. 이런 말씀도 했을 때 학교가 이제 끝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마침 그 시간이 상담 시간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진정도 되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찾아간다. 그러니까 진행을 쭉 해오면서 보면 은둔형 아이들로 들어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호 상담가들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는데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갔죠. 근데 그 아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상담사는 밖에서 누구야 널 만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대답도 처음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찾아간 1호 상담가의 가장 큰 그 좋은 점은 일단은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찾아간다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저희한테 하시는 얘기가 정말 감사하다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학교를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서울 말고도 경기도 지역도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시거든요. 정말 선생님이 거기까지 하루를 다 버릴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1호 상담 선생님도
보람을 느끼고, 아, 1호 상담 선생님이, 내 편이네? 내 말을 정말 들어주네? 아, 나도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 그 심의나 학교폭력 심의나 이런 걸 열리다 보면은 그때그때 결정의 순간이 오는데 자꾸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조금 실망하거나 그 취지가 원래 이제 피해 학부모들이 1호 상담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물어보거나 이럴 때 피해 학생 부모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반응이 좀 전문가가 아니네라는 그런 이제 그 피드백을 좀 받았을 때 속상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학부모님이나 아이가 그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하면은 거기에 같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좀 길게 끌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좀 많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2022년도 1호 상담가 모집을 하고 양성 교육을 할 때 난 또 들어봐야지 그 1호 상담가 선생님 한 5년 정도 되셨었거든요. 그 교육에 대한 조금 갈망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처음 그 1호 상담가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자녀를 만났을 때는 그 학교 폭력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을 열지는 않잖아요. 이제 초기에 그 해가 그냥 얼굴 보고 오고, 이제 또닥또닥 힘내봅시다 했는데 조금 이제 중반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좀 상담이 지대다 보니까 마무리하니까 어머니들도 조금 아쉬워하고 또 1호 상담가 선생님도 아쉬워하고 조금 더 연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간혹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 캠프 하면서 기억나세요? 온라인 레크레이션. 네네네. 그 사실은 활동일지 다 제때 내시나요? 아니요. 네. 안 됩니다. 괴롭히고 있어요. 안 되는 건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모범답안이시고 평소 우리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해치지 않아요. 그랬어? 옆에가 영향을 미치는 거 미안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상담입니다. 상담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